부탁드리고, 결국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집권당이 내각을 어떤 식으로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입각을 추진하기 위한 좀 논의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 논의 끝에 적지 않은 분들에게 실제 제안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유승민 대표와 심상정 대표도 논의 과정에서는 검토가 되었었는데 마지막까지 제안을 직접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대신에 유승민계로 분류되었던 이종훈 의원에게 제안이 되고, 심상정 대표께는 먼저 노회찬 대표에게 제안을 하고 노회찬 의원과 몇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입각 제안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심상정 대표께는 제안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본인에게 직접 제안을 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내용을 올려드렸고요. 유승민 대표와 심상정 대표께는 검토만 있었고 직접 제안에 이르지 못했는데 제가 그걸 구분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두 분께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런 제안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긴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연대와 협력의 정치가 어렵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판명이 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새롭게 새로운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선거 이후에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만일에 탄핵 이후에는 인수위가 없으니까 인수위에 해당하는 그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정치 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정책을 협의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내각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한국형 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야만 지금 거의 두 쪽으로 갈라지다시피 한 국민들의 심각한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여당에도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내각에 제안을 하고 이런 거는 현재 여당 인사 중에는 어떤 분들이 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폭을 가장 넓게 한다면은 이번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전문성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분들과 함께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대상으로 보자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을 모두 탄핵연대 또는 민주주의 연대로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번 탄핵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탄핵 이후에 선거를 거쳐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그 정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개조가 불가피한데, 그런 국가 대개조를 위한 연대로서, 정치적 연대로서 또 함께 기능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토론회에 참석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요. 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관습법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때문에 행정수도까지는 가지 못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머물렀는데, 이제는 행정수도로서 완성시켜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특히 대통령실 문제가 현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용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사용하기에도 여러 가지 보안과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통령실을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현재로서는
행정 수도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빠르게 이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토론에 참석하게 됐고요. 참석해서 제 이런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께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개헌이랑 사실 맞물리는 얘기여서 맞습니다. 대통령 예. 실장님 개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2의 불법 개헌을 막기 위한 개헌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2단계 개헌에서 이번 대선에서 추진해야 될 첫 번째 개헌 과제로 계엄을 불가능하게 하는 개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헌법 66조가 국가원수 조항이 있고요. 국가원수 조항은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지만 국가원수라고 하는 건 마치 삼권 위에 군림하는 그런 통치자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런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게 되는데도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냐. 그래서 66조는 삭제해야 되고, 77조의 비상계엄 조항 같은 경우에도 전시나 준전시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겠지만 평상시에 이런 계엄을 발동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평상시에 테러나 비상사태에 걸맞는 대응 조치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삭제하거나 또는 평시에 맞는 그런 대응 방안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늘 행정 수도와 관련된 부분도 개헌 사항이고요. 그리고 행정 수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 저는 초광역 단위의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부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바꾸는 그런 개헌이 함께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 어찌됐건 막바지 다다르고 있는데 지금 지사님 시작해서 이제 야권의 장로분들이 언제쯤 활동하시고 구체적으로 지금은 내 인용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국민들이 다들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래를 위한 이런 준비들도 함께 해야 되지만 지금은 탄핵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 탄핵 이후를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대선이나 이런 문제들은 탄핵 이후에 공식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많이 높아서 민주당에서 중도층이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정도부터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지 못하는 걸 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 중이고 저로서도 그 노력에 힘을 보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주당이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런 방금 말씀하신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거가 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